이번 영상에서는 음택명당의 문제를 다룬다. 음택명당은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이다. 이곳도 지리적 특성은 산자가 거주하는 양택명당과 똑같다. 그 이유는 명당의 핵심에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음택명당이건 양택명당이건 간에 그 중심에는 에너지라는 핵심이 존재한다. 음택명당의 문제는 하나는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자의 뼈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죽은 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산자의 생체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물론 이때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이다. 즉, 죽은 자의 뼈에 든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가 산자의 몸에 든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간섭하는 것이다. 이때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조물주도 되고 저승사자도 되면서 인간을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이런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는 태양계 아래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재활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명당의 원리에는 죽은 자가 산자의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원리가 따로 있게 된다. 이를 풍수에서는 동기감응이라고 부른다.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얽힘이라고 부른다. 이 시점에서 양자얽힘의 개념을 다시 한번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자얽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입자 간의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얽힘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 암호화 등의 최첨단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양자얽힘, 그 발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동기감응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기감응, 즉 같은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기감응은 전통 동양 철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같은 성질이나 기운을 가진 것들끼리 서로 공명하고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이 공명하거나 비슷한 성질의 사람들끼리 쉽게 서로 끌리는 현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자연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로 사람들 간의 유대, 자연의 균형 등이 이를 대표합니다. 동기감응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적으로는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나 인간관계의 공감 능력 등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하면서도 양자역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덕분에 지금 AI가 말해주듯이 고전 물리학의 이에 대한 설명은 엉망진창이다. 즉, 산자와 죽은 자가 에너지로 대화하게 되는데 이 원리가 양자얽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양자얽힘의 원리를 동기감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약 5,000년 전에 양자역학의 양자얽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양자역학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몸소 즐기면서 이를 실생활에 이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의 핵심이다. 즉, 풍수지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게 되면 풍수지리를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동기감응으로 표현되는 양자얽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후손과 죽은 조상이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이 고리가 바로 DNA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DNA와 양자얽힘의 관계가 뭐냐고 묻게 된다. 이 문제도 AI에게 묻고 가자. 안녕하세요. 양자얽힘과 DNA, 그리고 유전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얽힘은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독특한 현상이 최근 생물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NA 분자 내의 원자들이 특정 조건에서 양자 얽힘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 정보의 전사와 복제 과정에서 더 정교하고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양자 얽힘이 이해된다면 유전과 생명활동이 근본적인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양자의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DNA의 특징은 대대손손 이어져서 유전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조상과 후손은 에너지 지문인 DNA를 통해서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게 된다. 즉, 유전은 DNA를 통해서 조상과 후손이 에너지를 공유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때 에너지는 쌍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에너지가 서로 분리되어서 조상과 후손이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에너지가 발산하는 파장의 공유로 이어진다. 이 시점에서 양자 얽힘과 에너지 쌍 문제를 AI에게 묻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 얽힘과 에너지 쌍의 상호 반응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 얽힘은 파장 함수를 공유하고 한 쌍인 두 개의 에너지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양자역학 현상입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입자도 즉시 변하는데 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반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에너지쌍은 보통 이러한 얽힌 입자쌍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에 따라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양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정보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얽힘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사실상 우주는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양자 얽힘과 우주 에너지 네트워크 문제를 AI에게 묻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자 얽힘과 우주의 에너지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얽힘이 우주의 거대 구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주의 상호작용과 에너지 전파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의 특성이 정보 전달과 통신 기술, 심지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 얽힘은 단순한 미시세계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차원에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DNA는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에너지 매개체가 된다. 이는 DNA에 많이 붙어있는 질소의 역할이 크다. 질소는 고립전자쌍을 이용해서 인체의 밀입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마음대로 흡수할 수도 있고 흡수한 자유전자를 마음대로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고립전자쌍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비공유 전자쌍 또는 비연결 전자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 궤도에 존재하지만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전자쌍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원자의 외곽 전자껍질에서 발견되며 분자의 구조나 형태, 그리고 극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의 경우 산소 원자는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물의 구분 형태와 극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전자쌍은 분자 간 상호작용에도 기여하며 수소 결합 같은 약한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은 화학 반응과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DNA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양자 얽힘이나 동기 감응은 공유한 에너지끼리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서로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추가로 이때 반응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아주 작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인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 작은 에너지가 인체가 보유한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고전 물리학으로는 풀 수 없는 미립자의 세상이다. 즉, 대기에도 존재하고 죽은 자의 뼈에도 존재하고 산 자의 생체에도 존재하는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는 아주 작은 에너지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이 작은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는 인체를 가지고 노는 인체의 에너지이다. 그래서 양자얽힘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 자극은 자동으로 인체의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미립자 에너지의 에너지 민감성 문제도 AI에게 묻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립자 에너지의 에너지 민감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립자 에너지는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 소립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로, 이 에너지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엄청나게 민감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자의 상호작용, 에너지 수준, 그리고 아주 작은 외부 에너지 자극에도 매우 정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고에너지 물리 실험이나 에너지 효율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민감성 덕분에 우리는 소립자의 특성과 동작 원리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 가속기 실험에서는 이 민감성을 활용해 새로운 물리 법칙이나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립자 에너지는 미세한 변화 속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현대 과학 발전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음택 풍수에서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을 요구하게 된다. 즉, 음택 풍수에서 양자얽힘을 설명해주는 양자역학을 모르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음택 풍수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즉, 음택 풍수의 문제는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과학적이어도 너무나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고 살펴서 죽은 자가 거주하는 음택에 적용해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조상의 뼈에 든 공유 에너지는 후손들의 생체에 든 공유 에너지와 양자얽힘 내지는 동기감응을 통해서 빛의 속도를 초월해서 서로 신속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무덤 속에 있는 조상의 뼈에 든 공유 에너지가 명당에서 정체한 대기 에너지를 통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자동으로 조상의 뼈에 든 에너지의 활성화는 자동으로 양자얽힘을 통해서 후손들의 인체 안에 든 에너지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때 후손들은 명당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다. 즉, 후손들의 인체 에너지 활성화는 육체적 활동 능력과 지능적 활동 능력을 월등히 향상시켜주고, 이어서 이는 권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게 된다. 즉, 권과 부는 건강한 육체와 높은 지능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명당의 기흉화복 문제가 튀어나오게 된다. 여기서 명당과 기흉화복의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당과 기흉화복, 즉 좋은 터와 사람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당은 풍수지리에서 기운이 좋은 땅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성공, 건강, 화목 같은 긍정적인 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반면 좋지 못한 터는 불운이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당의 개념은 가정의 터전이나 묘지의 위치를 선택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산과 물의 위치, 땅의 방향 등이 터의 기륭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환경이나 조건만으로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당과 운세는 환경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자얽힘의 개념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고전 물리학으로 음택 풍수를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음택 풍수는 전형적인 미신 내지는 주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음택 풍수를 양자역학으로 보게 되면 음택 풍수는 전형적인 미신이 된다. 여기서 신은 에너지를 말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때 만일에 양택도 명당이고 음택도 명당이게 되면 후손들이 받는 명당의 효과는 자동으로 2배가 될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후손들이 권과 부를 좀 더 쉽게 쟁취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명당을 따지는 진정한 이유가 된다. 이는 사실 자연의학 내지는 자연치유하고도 연결된다. 이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 것이다. 즉, 명당은 자연치유의 시작과 끝이다. 이는 모두 에너지의 문제이므로 자동으로 에너지의학과 양자의학으로도 연결된다. 또한 에너지는 파동도 만들어내므로 이는 파동의학으로도 연결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너지의학, 양자의학, 파동의학이 명칭만 다를 뿐 모두 자연의학에 불과하다. 즉, 에너지의학, 양자의학, 파동의학 등등은 모두 자연의학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모르는 현실의학계에서는 에너지의학, 양자의학, 파동의학, 자연의학이 서로 전혀 다른 의학이 된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에너지로서 자유전자라는 미립자 에너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들 문제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풍수지리 책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추가로 에너지의학의 교과서인 황제내경과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더욱더 좋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음택명당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런 풍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을 품고 있다. 이 문제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 영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은 음택명당과 그 문제가 어떠한지 다루고 있다. 이는 죽은 자의 뼈에 든 에너지가 산자의 생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양자 컴퓨팅이나 통신 기술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기감응은 같은 기운이나 성질을 가진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나 인간관계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양자 얽힘과 동기감응은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조상들이 오래전에 양자역학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생물학에서 양자 얽힘과 DNA의 연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D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면서 에너지를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있어도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상태가 바뀌는 놀라운 현상으로 미래 과학기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에서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전자쌍으로 분자의 구조와 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미립자 에너지는 아주 작은 에너지로 이를 통해 자유전자가 활성화되며 인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미립자 에너지는 소립자 물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덕분에 더 정확한 물리학 이해에 기여합니다. 죽은 조상의 뼈와 후손의 생체, 에너지가 양자 얽힘을 통해 서로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후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도 다뤄졌어요. 명당은 좋은 땅과 입지를 의미하며 이는 건강과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환경만으로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양자역학을 통해 음택풍수를 이해하면 전형적인 미신으로 보지 않고 중요한 에너지 개념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양택과 음택이 모두 명당이면 후손들이 그 효과를 2배로 누릴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권력과 부를 더 쉽게 쟁취하게 해준다. 명당은 자연의학과 자연치유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의학과 파동의학 등 여러 형태의 의학이 자연의학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내용들은 본 연구소의 풍수지리 책을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에너지의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황제내경과 양자역학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음택명당에 관한 것이고 건강의 비밀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